네, 이번 시간에는 식민사학 완전정복 네 번째 시리즈로 가야는 369년에 야마토에 망했나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죠. 우리나라 남한 강단사학자들 369년에 야마토해가 가야 점령했다라고 사실상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 아주 모호하게, 장황하게, 혼란스럽게 쓰니까 웬만한 전문가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기 힘들게 써놨죠. 그래서 369년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육가얀 어디로 사라지고 갑자기 가야 7국, 가야 12국, 가야 13국 이런 것들이 흥행하는데 그 근거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게 일본 구구파들이 만든 지론인데요. 가야 어디로 사라지고 임나죠. 그러니까 임나 강역이 그냥 이만해요. 이게 근데 370년부터 그러니까 699년에 여길 점령하고 나서 이때 야마도해가 이만큼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한 강단사학자들 가야 보는 시각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는 다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경상도 지역의 유적 유물들을 보면 가야는 전부 다 서기 1세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건국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는 3세기 중후반에나 건국된다라고 가야를 대폭 축소시켜요. 그런데 369년에 가면 갑자기 급속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마도해가 경상남북도, 충청 전라도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나오죠. 전라도 남원에 뭐 기문가야가 있네, 또 전라도 뭐 고성에 무슨 가야가 있네라고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 헛소리의 배경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일본인 구구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임나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지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69년에 가야 7국, 비사벌, 남가라, 탁구갈라, 다라, 탁순, 가라, 가야 7국이 369년에 백제외 연합의 공격을 받음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에 육가야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369년에 뭐 이상한 이름들이 등장해가지고 가야 7국이 됐어요. 또 뭐라고 써놨어요? 서기 딱 써놨죠? 딱 일본 서기에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역사라는 거는 뭐 우리가 싫어도 사실이 그러면은 인정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가 이조 판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옆집에 종이었어. 사려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인정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갖다 우기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옆집에 종이 아니었는데 종이었다 그러고 너희 집이 갖고 있는 땅이 너희 오대조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나오면 상황이 아주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나는 가야다. 늘 남한 강단사학자들 말하는 어법이 임나 일본 부설은 국보겠다. 항상 총론으로 그래요. 강론 들어가 보면 임나는 가야다. 똥똥한 소리하죠. 그게 임나 일본 부설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한국사를 펴냈는데요. 여기 가야편 보세요. 목차에 가야사 인식의 대문제, 가야사 연구의 개관, 가야사 연구의 전통 그러고 가야관계의 대학설보다 그 앞에 임나 문제의 대학설이 먼저 나오잖아요. 임나가 가야면은 그냥 가야만 쓰면 되지. 왜 임나 문제에 관한 대학설이 먼저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나를 갖다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끌어들인 인물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는 명성왕으로 시해하는데 가담했던 낭인 깡패죠. 아주 그 낭인 깡패를 여기에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학자로 높여놨어요. 그러면서 이 김태식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인데요. 20세기에 들어 근대적 서술 방법에 의한 가야사 연구의 역사가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을 헤아리고 있으나 20세기 들어 뭐예요? 일본이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역사가 근대적 서술 방법이라는 게예요. 난 아주 이 사람들 머릿속 보면은 진짜 해부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전에 그럼 삼국사기 보면은 전부 다 김부식이 다른 사료 있으면 다 써졌어요. 자기가 결론을 못 내리겠으면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라고 다 써놨어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봉건적이고 일본인들이 한 것만 근대적 서술 방법, 그리고 왜 또는 백제가 가야를 어떻게 지배하였는가에 관심을 두는 임나 문제 중심의 연구와 임나 문제 중심의 연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는다라고 하는 게 절대 과장이 아닌 이 사람들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20세기 들어 근대적 서술 방법에 의한 가야사 연구의 역사가 시작된 지 거의 100년이라 그랬죠. 그 테이프를 끄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일본의 관학자인 아주 고급파 나가미치오죠. 나가미치오가 뭐라고 했냐면,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한 후 다시 한번 장수로 보내어 평정한 7개국 나오죠. 7개국 중에 하나인 가라국은 즉 대가라로서 응신개체, 흠명기 등에, 그러니까 일본 서기의 응신기, 개체기, 흠명기 등에 자주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첫 번째는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는 거죠. 고구려백제 신라를 다 정벌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가 다시 한번 칠국, 가야칠국을 점령했다라고 해서 신공황후가 두 번을, 첫 번째는 사만을 점령하고 두 번째 칠국을 점령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뭘 가지고 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죠. 그래서 첫 번째, 신공황후가 사만을 정벌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 서기 신공 9년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공황후가 제위 9년에 9년 겨울에 신라 정벌에 나섰어요. 신공황후가 아주 임신한 상태인데 아주 배를 동여 메고 그리고 배 타고 건너왔습니다. 그랬더니 야마도 왜군이 나타나자 신라왕이 내가 듣기에 동쪽에 신국이 있는데 일본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일본이란 국호는 서기 670년에 생겼다 그랬죠? 근데 200년에 470년 전에 벌써 일본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백제왕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당시에 200년에 서기 200년에 일본이란 나라가 있다는 거를 신라왕이 알고 있어요. 그럼 신라왕은 타임머신 갖고 있는 예언자죠. 그리고 신라왕이 또한 성왕이 계시는데 천왕이라고 한다. 이는 반드시 그 나라의 신병일 것이다. 어찌 군사를 들어 저지하겠는가라면서 스스로 항복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다라고 일본 서기에 나와요.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신라왕이 또한 성왕이 계시는데 청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항복했다는데요. 같은 200년도에 삼국사기를 보면 나해 이사금 5년조인데 경호투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이런 일식들은 정확하게 지금 내 천문학자들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다 사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알천에서 크게 열병하였다. 열병이 뭡니까? 군사를 크게 모아다가 퍼레이드 하는 거죠. 뻔히 뒤에서 조작했구나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신공황후 9년도가 고구려와 백제 두 왕이 신라가 항복했단 말 들었어요. 그래서 몰려와서 보니까 대단해요. 야마도 왜군이. 그러니까 신라와 이 고구려와 백제 왕도 와가지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읽어보죠. 일본 서기 원문을 봐야 돼. 이 사람들은 원문은 말 안 하고 스리슬쩍 넘어가가지고 마치 원문에 갖다 한마디로 축약해서 딱 그렇게 정리해갖고 제시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헷갈리죠. 원문을 보면 이에 고구려 백제 두 나라 왕이 신라가 지도와 호적을 일본국에 바쳤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일본국이라고 나오죠. 일본이란 나라는 서기 670년에 일본이란 명칭이 생겼는데 470년 전에 벌써 일본국이 나와요. 몰래 그 군세를 살펴보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영해에서부터 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서번 서쪽을 타리라고 일컫고 조공을 그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서 내관가의 둔창으로 정했다. 이게 뭐냐면 이 백제와 고구려의 나라 창고를, 나라 자체를 야마도의 창고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사만이라는 것이다. 이 신공황후가 서기 200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정벌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새 임금이 머리 조아리고 각종 선물 갖다 바치는 그림이죠.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면 남한의 식문사학자들 아주 흐뭇하죠. 그러고 보세요. 일본인들의 맞들이에 이렇게 신공황후 있죠? 칼 들고 다니죠? 일본 맞들이 할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린애 손잡고 갔어요. 나타나요. 뭐 한 분이에요?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속국으로 하면 아주 훌륭한 분이야. 그래요?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한국 학자들도 믿어. 그런데 신공 9년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공 49년에 백제외 연합군이 가야칠국,
공격한 걸 갖다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백제 외연합군 가야틀구 공격 써놨죠. 일본 서기에 그럼 해당 조로 한번 보죠. 그거는 2년 전이 47년도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백제와 신라는 야마도에 속국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조공품을 바쳤는데 조사해 봤더니 신라 거는 물건이 좋은데 조공품이 좋은데 백제 거는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야마도에서 너 왜 이렇게 시원찮냐라고 백제를 꾸짖었더니 백제 쪽에서 신라가 우리 거 뺏어다가 갖다 바쳤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신라에서 백제의 국물을 빼앗아 신라의 국물인 것처럼 속여서 바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공항우가 화났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애들 소꿉장난 하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말이 돼도 이게 한 나라의 국사에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신라가 제 거 뺏었어? 그냥 가서 혼내줘야지.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 원문 그대로 보면 군사를 이끌고 건너가서 탁중국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다. 이거 보세요.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그런데 탁중국에 이르러 하면은 탁순이 시에마스나 김현군은 대구라 그랬죠? 그럼 탁순까지 자기네 거예요. 대구가 자기네 거면은 대구 아래 게 다 자기네 게 아니면은 어떻게 대구까지 가서 모여요 군사가. 정병을 두어 400개로 함께 보였다. 모두 탁순에 집결해서 또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탁복, 알라, 다라, 탁중, 가라 7국을 평정했다. 공물을 뺏어갖고 바쳤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는 걸로 했고 공격도 신라를 공격했고 그런데 정벌한 곳은 가야틀국이라는 게 이게 베트남을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태국을 점령했다 이렇게 써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이거를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다 아주 금과 옥조로 삼죠. 이 남한의 강단사학자들한테 이 구절은 성서예요, 성서. 단지 국민들 속이기 위해서 일본 서기는 그냥 믿을 수 없고요.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믿을 수 없으면 이거 헛소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건 다 사실이라는 거죠. 여기서 안 끝나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남가라는 금관가야라는 거고, 이 가라는 대가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9년에 금관가야하고 대가야가 다 멸망했다는 거죠. 다 야마도에한테 다 점령당했다는 거죠. 여기서 안 끝나요.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팀미다레를 주룩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백제가 좋은 국물 바치려고 그랬는데 신라가 뺏어갔으니까 신라 땅 뺏어가지고 백제에게 줬어요. 근데 이게 기술을 어디로 돌렸다 그랬어요? 군사를 서쪽으로 돌렸다 그랬어요. 서쪽으로. 이에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소가 또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때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 뇌읍이 자연히 항복했다. 이걸 갖다 식민사학자들 아주 전부 다 이 지역은 전라도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경상도에 7개 나라를 점령했고 그 다음에 기술을 서쪽으로 돌려가지고 남만의 팀미다레를 주룩해서 백제에게 하사했어요. 팀미다레가 어디냐? 팀미다레가 전라도 강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발음 하나가 같으면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건데요. 팀미다레는 앞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팀미다레를 한자를 갖다가 일본어 훈으로 읽어봤더니 토무다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삼국사기 디리지 막 뒤져봤더니 전라남도 강진이 옛날 도무군이었네. 그러니까 이 토무다레가 전라도 강진이야. 그럼 전제가 뭐예요? 이 시대에 전라도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가며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또 안 끝나요. 백제왕이 맹세했어요. 제가 일본 서기 그대로 옮긴 거예요. 원문 그대로. 풀을 펼쳐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 나무를 취해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자리 잡아서, 반석 위에 앉았죠? 반석 위에 자리 잡아서 맹세함으로써 길고도 멀도록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금 이래 천초만세 동안 천년만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다함이 없이 항상 서쪽 울타리로 칭하면서 힌트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일본 서기에 이렇게 나와요. 백제의 군토구왕이 야마도에다가 평생 천초만년 동안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이기동 교수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사람이 일본학이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초고항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는 그 249년의 기사인데 자기들 멋대로 120년을 플러스 해가지고 369년의 사건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20년을 왜 덧붙이는데? 덧붙여야 백제가 야마도의 식민지가 되잖아. 너 그것도 몰라. 그런 거 따져야 돼. 너 한국에서 그래갖고 역사학에서 밥 먹겠어?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이건 120년을 끌어올려가지고 369년이라 그래야 백제가 야마도의 우리의 진정한 조국인 야마도의 식민지가 되잖아. 너 그거 모르면 너 박사학위 딸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럼 369년에 삼국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거 한번 살펴봐야죠. 백제본기 근초고왕 24년인데요. 가을 9월에 고구려왕 사유 고국원왕이 보병과 기병 2만을 거느리고 티양에 와서 주둔하고 군사를 나누어 민호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서 지름길로 티양에 이르러 급하게 공격해서 쳐 부수고 5천여 급을 얻고 사로잡은 포로는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에 겨울 11월에 한수 남쪽에서 크게 사열했는데 깃발은 모두 황색을 썼다. 이 깃발은 전부 다 황색을 썼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황색은 황제의 깃발이에요. 그럼 여기서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근초고왕은 누굽니까? 고구려왕 고국원왕이 2만 군사를 보내갖고 침략하니까 태자 군구수를 보내가지고 격파하고 5천여 고구려 군사의 목을 베고 많은 군사도 사로잡았죠. 그래서 이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크게 사열하는데 깃발은 모두 황색을 썼다는 겁니다. 이런 근초고왕이 일본 허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야마도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임금이 되죠. 둘 다 사실일 수는 없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2년 후인 일본 허기 신공 51년을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이해의 천웅장언과 구전웅을 딸려서 백제국에 파견했다. 이로써 큰 은혜를 내려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신공이 큰 은혜를 내려서 말하기를 이미 신이 밝힌 바에 따라서 처음으로 길을 열고 해설을 평정해서 백제에게 내려주었다. 지금 다시 결호를 두텁게 하여 영원한 총애를 상으로 내린다. 그러니까 백제 근초고왕 너무나 이뻐갖고 영원히 내 총애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에 백제왕 부자가 함께 이 말을 땅에 대고 상제하기로, 지금 온 게 누구예요? 천웅장언이라는 인물하고 구자라는 인물은 백제에서 파견했다는 백제인이죠. 이들이 오니까 근초고왕하고 아들인 근구수가 이 말을 땅에 대고 상제하기를 귀국의 큰 은혜는, 야마도의 이 큰 은혜는 하늘 땅보다 무거우니 어느 날 어느 때인들 감히 잊음이 있겠습니까? 성스러운 임금께서 위에 계셔서 밝기가 해와 달같이 밝으시니 지금 신은, 백제왕은 신하여 신은 아래에서 산악처럼 굳세게 영원히 서번이 되어 끝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두 기사 중에 뭐가 사실 같아요? 삼국사기는 그럼 일본 서기에서 야마도에서 온 천웅장언하고 구제에게 백제왕이 이마에 땅을 대고 절하면서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뭐라고 말하고 있나 삼국사기는 한번 살펴보죠.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371년에 백제왕은 고구려 평양성에 쳐들어가서 고구려 국왕을 전사시키는 정복군주예요. 백제 역사상 가장 찬란하던 때죠. 이때 일본 서기에서 말하는 371년에 백제왕은 뭐예요? 야마도의 사신이 오니까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하는 아주 신하 중에서도 비천한 신하죠. 뭐가 사실 같아요? 두 기록이 서로 달라요. 일본 서기는 구조 자체가, 구상 자체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그 한번 사료 검증을 해보자고요.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3자의 시각을 보자 이거예요. 그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중국 자료 위서에도 나오고 북사에도 나와요. 위서 백제열전에 그 조상인 쇠 고국원왕이 유세 우호를 가볍게 깨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국경을 짓밟아서
나의 선조인 수가 군사를 정돈하고 번개처럼 달려가서 기회를 타서 급하게 공격하니 화살과 돌이 서로 오간 뒤 잠시 만에 쇠의 머리를 베어 다르니 이때 이후로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중국 사료에도 그대로 나오죠. 고구려랑 전사 사건이요. 그럼 역사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일본 서기는 자기 혼자만의 거짓말이고 삼국사기 기록은 중국 기록으로도 사실로 입증되는 실제 사건은 반영하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남한 학자들은 또 안 그래요. 이게 미스터리죠. 그래서 제가 김영구 고려대 명예교수하고 재판할 때 한번 재판장에서 그랬어요. 당신 이야기는 다 이렇게 백제가 야마도의 속국으로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오히려 고구려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서 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얘기 듣고 와 웃었죠. 그 방청객들이. 그랬더니 젊은 판사가 시끄럽다고 소리를 바락 지르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재판광경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 자기보다 연세도 할아버지뻘 되는 분들도 여럿 있었고 경력으로 쳐도 부총리급 했던 분, 장관급 했던 분, 국회 정무위원장 했던 분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나 무인이에요. 거기다 또 이거는 평생 일본사 연구하고 와세다 대에서 논문 자체가 야마도의 대외관계 연구 이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와하고 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그걸로 다 본 사람들이 재판 끝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김영구 씨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일본 허기만 믿는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법정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1심은 거꾸로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일본 허기는 가짜인데 일본인 명성황후 시해한 깡패 아유카유 후사노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악질 식민사학자 총독부의 이만희시류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시에마스 야스카즈 전부 다 히팅 말하는 아야칠국을 전부 다 한반도 남쪽에서 탔죠. 그런데 남한 학자들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왜 남한에서 탔냐 이거예요. 북한 학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임나는 뭐냐면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명들을 일본 열도가 찾아야죠. 지금 한반도 남부에 이들이 여기를 다 점령하고 200년 동안 지배했으면은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용어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은 무지무지하게 많죠. 여기에 외계 지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무조건 일본 흑에 나오는 걸 갖다 무조건 한반도 남부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가라를 전부 다 이 귀매라고 하는 거예요. 비자볼은 전부 다 청령이라고 하는 거고 가라는 전부 다 고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이 대가야라는 거고 남가라는 금관가야라는 거죠. 이 사람들 말이 맞으면은 369년에 뭐 딴 곳은 둘째 치더라도 369년에 금관가야하고 대가야는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를 제가 지도를 표시해 보면은 붉은 원으로 된 거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야 칠국하고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육가야하고 일치하는 지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각형은 임나 칠국이 있었다라고 일본인 식민사학자들하고 그걸 추종하는 남한의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사실이면은 이만큼이 지금 가야 칠국이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뭐 남만의 천미달에 어쩌고 해가지고 전라도까지 이때 369년에 야마도해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치 비정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가야 6국 중에 안 망하고 남아있는 거는 요 고령가야하고 요 소가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망했어요. 그러면 삼국유사는 어떻게 돼 있냐? 금관가야는 최소한 왕의 계보가 나와 있잖아요. 어느 왕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는지. 제5대 금관가야 20품왕이 제위 346년부터 407년까지 제위의 왕위에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369년에
야마도의 위대한 군대가 와가지고 다 정벌 했는데 요 왕은 어떻게 그대로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왕위를 갖다가 자기 아들인 좌주왕에게 물려줘서 좌주왕이 407년부터 421년까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532년에 구영왕이 나라를 들어서 신라에 바쳤다는 거죠. 그럼 이 기록하고 그 일본 허기 기록하고는 안 맞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그런데 남한 강단사학자들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 자체를 언급을 안 해요. 언급 안 하고 일본 허기가 사실이다. 거짓말을 줄기차게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업에 국고 1조 2천억이 지금 쏘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한국은 독립국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야마도 외의 관점을 가지고 거액을 갖다가 여기 쏟아볼 수 있는지 참 평범한 사람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요즘 그나마 현지 시민들이 국민들이 좀 깨가지고 문제제기를 좀 하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본 한국사관 추종하는 일본인들하고 그걸 추종하는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국에 불리한 사료는 무조건 신봉한다. 한국에 불리한 사료 나오면 막 박수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연나라 장수 진계가 고조선 공격했다는 기사 나오잖아요. 너무 신나요. 한국에 유리한 사료는 무조건 거짓이라고 우긴다.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 투기기록 불순론이죠. 모순되는 사료는 모른 채 한다. 방금 본 것처럼 삼국 유사는 이시푸망이 346년부터 407년까지 왕위에 있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369년에 금강가야가 망했다고 나와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그건 또 모른 척하고 육가야 금강가야가 369년에 망했다라고 하면 항의가 있을 테니까 그 얘기는 안 하면서 일본 허기 가지고 이때 남가라를 정벌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사료 검증을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학이 아니다라고 보시면은 그냥 정확한 거예요. 이건 뭐 소설이라고 하면은 소설가에게 신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바보 천치들의 이야기라 그럴까 하면은 적당한 건데요. 문제는 이 바보 천치들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낸 피 같은 세금 1조 2천억이 우리 역사 파괴하는데 쓰여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고대사라 고대의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일이에요. 이 논리를 가장 주창한 게 메이지 때 일본군 참모본부죠. 일본군 참모본부가 이 얘기를 한 거는 한국을 곧 점령할 걸 예정하고 한 겁니다. 일본 구급파들이 사사카와 재단을 비롯해서 한국인문사회학계에 막대한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왜 뿌리겠어요? 이 양반들이 후에서 뿌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역사를 먼저 장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땅은 그냥 형식적으로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 기회 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반석 위에 놓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